자, 이번 시간은요 182쪽 분배적 정의를 위하여. 자, 우리가 지금 분배적 정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큰 틀, 분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큰 틀이 이제 자본주의가 있고 또 어떤 다른 국가의 형태인 사회주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뭐 그런 것을 포함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쭉 볼게요. 분배적 정의를 위하여. 분배의 기준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자. 또한 업적, 능력, 필요 등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용되는 모습을 찾아보고 정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료가 지금 1, 그 다음에 다음 쪽에 2, 3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1 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나오고 그 밑에 사회주의 나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절차적 정의, 이렇게 네 부분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조금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정의란 뭐냐? 정의는 법을 지키는 거다.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되지, 그지? 바로 보자. 자, 정의란 게 뭐냐?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가 있다. 특수적 정의는 교정적 정의가 있고 분배적 정의가 있고 교환적 정의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분배적 정의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권력, 명예, 재화를 분배함으로써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자, 다시 뒤로 올게요. 자, 조금 전에 그 내용이 이제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은 이제 정의라는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는 뭐냐? 자, 분배적 정의를 시민들 사이에 분배되는 권력, 명예, 재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그 어떤 국가에는 권력이 있어, 그리고 명예도 있어, 재화도 있어, 재물과 화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분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민들에게 분배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분배되는 것이 올바른가?
요게 이제 분배적 정의죠. 그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건 각자의 가치에 비례해서 비례하는 몫의 분배를 추구하는 것, 요것이 바로 정의로운 거다, 분배적 정의다 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이 있다, 권력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 근데 이 권력을 갖다가 어떤 사람에게 분배해야 되는가, 그 사람의 가치에 비례해서 분배해야죠. 권력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권력을 가지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재화를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재화를 가지면 안 되죠. 그런 건 이제 정의롭지 못한 거야. 가질 만한 자에게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각자의 가치에 비례해서 몫의 분배를 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이나 명예나 재화가 각자의 가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데 사실 좀 애매하죠, 그죠? 이게 이제 그럼 각자의 가치를 그러면 누가 평가할 거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 기준은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 각자의 가치에 비례해서 분배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제 그 나와 있는 구절을 조금 보면요. 자, 올바름이란 뭐냐? 비례적인 어떤 것이다. 가치에 비례하여 그의 몫을 분배해야 한다. 부정의한 자는 어떤 사람이야? 나쁜 놈. 부정의한 자는 좋은 것을 자기의 가치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거고, 그리고 나쁜 것은 더 적게 가지려고 하는 자가 바로 부정의한 자다. 그죠? 자기는 조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더 많은 걸 갖다가 얻으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옳지 않아. 거기에 딱 맞게 비례해서 그 몫을 분배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치는 뭐가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한 업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등등으로, 그리고 평등도 있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분배적 정의의 실질적 기준은 업적, 능력, 필요, 평등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죠?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 큰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뭐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사회주의는 뭐를 중시하는가? 자,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빵빵주의다 이런 말 할 때는요, 빵빵이 최고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주의 하면 자유가 최고요. 그죠? 이기주의 하면 자기의 이익이 최고야. 그럼 자본주의 하면 뭐야? 자본이 최고야. 그래서 어떤 자본에 의해서 굴러가는 성격이 많죠. 자본이 힘을 가지는 그런 어떤 사회체제가,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입니다. 자, 봅시다. 자본주의는 분배의 정의, 분배를 어떤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가? 자, 누구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죠. 자, 이를 위해서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얻는 것, 요게 중요하다. 자,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것이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업적 등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분배를 받는 거죠. 그렇게 분배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그게 바로 자본주의다. 자신의 능력, 노력, 업적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어떤 능력이 탁월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분배받고 더 적게 분배받고. 그러면 사실 사람마다 능력이나 그 노력이나 업적 등이 이제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서의 차이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는 조금 가진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이런 어떤 결과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어떡하지? 이 사람은 그러면 적은 채로 살아가야 되나?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딸린 식구가 많고 그렇다면 어떡하지? 그 가족들도 다 부족한 채로 살아가야 되나? 이쪽은 보니까 펑펑 남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빈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갖다가 보완해서 하는 게 있죠. 그죠? 하지만 복지 정책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게 없으면, 만약에 복지 정책 같은 게 없으면 이 빈부 차이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런 것은 좀 사회가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건 자본주의는요 공정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날 때부터 좀 가난한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부자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부터 출발해요. 타고난 어떤 우연적인 능력 혹은 사회적 지위 혹은 타고 딱 태어나 봤더니 자기 아빠가 트럼프야. 자기 아빠가 재벌이야. 이런 사람하고 그냥 평범한 보통 가정에 태어난 사람하고 출발선이 다르잖아. 이것은 공정한가?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자본주의를 비판한 게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부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분배 차이가 나는 것을 갖다가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체제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이런 어떤 생산수단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점점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부터 없애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없애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한다. 해서 이제 사회주의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평등이 실현된다 라고 봤습니다. 중요한 건 업적이나 능력 이런 것보다도 필요다. 필요에 따른 분배가 중요하다 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분배받는다 라는 거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일하고 능력만큼 일하고 그 능력만큼 분배받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라면
능력만큼이라고 필요만큼 분배받는 게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분배 방식,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비교가 되죠.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의 처음에 이제 어떤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때문에 사회주의가 나오게 됐죠. 사회주의가 나오면서 자본주의도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복지 정책을 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점점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까? 그 밑에는 절차적 정의다 이런 말이 있네요. 야, 분배의 기준 업적이다, 능력이다, 필요다. 야, 그런 거 근데 분배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분배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해. 그 분배의 기준을 정하는 절차, 요게 중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사회잖아.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사람들이 분배의 절차를 갖다가 제대로 공정하게 절차나 과정을 정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공정하다고 우리가 봐야 돼 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그 존 롤스 봤잖아요. 요 아저씨,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절차적 정의예요. 자, 우리 절차의 정의라는 건 이런 식이죠. 자, 우리 저번에 한번 본 거 있죠. ABCD 5명이 한 달 동안 일을 하여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공정하게 분배하려는데 각자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거 문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분배의 기준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분배의 기준을 정하자. 어떤 노동 시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으로 하든지 등등으로 어떻게 정할까? 야, 먼저 어떤 절차로 그 기준을 정할까? 이거 먼저 얘기하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5명이니까 다수결로 정하자. 아니야, 만장일치로 정하자.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절차가 합의가 돼요. 그러면 그 절차 합의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도출되겠죠. 그러면은 분배의 기준이 도출돼요. 그러면 이 분배 기준에 따라서 나온 그 결과는 이거는 공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것, 이게 바로 절차적 정의입니다. 자, 피자가 한 판 있고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피자를 나누는 데 있어서 누가 피자를 자를 것인가와 어떤 순서로 그 조각들을 선택할 것인가를 정하여 공정하게 피자를 나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 좀 유명한 예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자, 피자가 한 판 있습니다. 에이, 찌그러졌다. 다시. 어쩔 수 없다. 자, 5명이서 어떻게 나누면 되지? 선생님, 5등분 하면 돼요. 맞아. 5등분 하면 돼. 그래서 각자 먹자. 요렇게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정할 수도 있지만, 또 요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 나누는 절차를 정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명이 피자를 나누고 그 사람이 가장 나중에 자기가 먹을 조각을 선택하게 하면 된다. 이건 이제 하나의 절차죠. 나누는 절차인데, 아까 처음에는 야, 그냥 나누기 그냥 5 하면 된다. 이건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또 나눈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절차를 가지고 이런 절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사람들은 다 피자를 먹고 싶어 해. 배고파. 근데 피자를 누군가 나누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조각을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해봐. 1, 2, 3, 4, 5, 5조각입니다. 그죠? 그럼 자 이제 피자들 가져가세요. 누가 먼저 가져갈까? 이렇게 5조각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제일 큰 조각을 갖다가 누군가 먼저 갖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 네 번째 조각. 야, 나누는 사람이, 네가 피자를 나눈 사람이 가장 나중에 자기가 먹을 조각을 선택하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걔는 이렇게 작아요. 에이, 이렇게 안 해.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먹을 조각이 이렇게 작아지도록 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조각이 가장 커지게 하려면 똑같이 나누는 수밖에 없네. 예, 그러면은 모두가 다 만족하겠네. 예, 라는 겁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5분의 1 하는 거랑 이렇게 절차를 갖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결과만 갖고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절차를 가지고 나눈 거죠. 달라질 수도 있어요. 서로 합의하는 데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자, 중요한 건 합의된 절차이다 라고 롤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라는 이제 합의된 절차야, 그지? 그런 절차가 공정한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보는 것. 이게 뭐라고? 예, 이게 바로 존 롤스가 얘기한 절차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분배의 기준보다는 우선 분배의 절차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사실 분배 기준은 다양할 수 있어. 다양하게 제시되는 분배 기준이 서로 충돌할 수 있고, 근데 거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가 동의하는 분배 기준을 만드는 것. 그죠? 모두가 동의하는 분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절차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공정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주 고전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회 시스템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분배 시스템이죠.를 봤고, 또 이거냐 저거냐를 생각하기 전에 절차가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절차적 정의, 이렇게 롤즈의 생각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3쪽 자료 2번 대학 시험 제도와 성과 연봉제.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분배적 정의 어떻게 나누는 것이 올바른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 사회적 지위 중에서 대학생이라는 지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봐야죠.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 시험 따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적에 따라서 그 지위가 분배되는 거죠.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약학전문대학원과 같이 전문직 양성과 관련된 대학원에서도 입학 성적이,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적에 따라서 입학한다. 근데 또 다른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시 중에서 이제 사회 배려자 전형이 있어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전형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좀 우대해 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떤 필요의 기준이라고 할까? 그래서 약자를 좀 보호해 주는 그런 어떤 분배 기준이 되는 거죠. 분배 기준이 이제 적용된 거죠. 자, 이 대학 입학 시험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대학 입학을 위해서 사교육들 하잖아요. 학원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비싸잖아요. 학원이나 이런 게. 근데 그거 비싸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이제 학원을 많이 다녀.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학원을 못 다녀. 이런 것도 과연 공정한가? 만약에 이런 사교육에 영향이 끼쳐지는 입학시험 제도라면 그 제도는 공정한가? 라는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큰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옆에도 보면은, 자, A은행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근무 연수가 늘어나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 대신에 성과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는 성과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 연봉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예, 역시 어떤 그 성과에 따른 분배, 예,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있더라? 경쟁이 과열된다라는 문제가 앞에서 있었어요, 그죠? 뭐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에 관한 논란 속에 드러난 시각 차이. 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었던 하나의 예인데, 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우리 이거 이제 무상급식하고 이제 관련이 많이 되었었잖아요. 생각나세요? 그래서 밥 먹는 거는 다 누구나 다 먹잖아. 학교에서 밥 먹는 거를 다 무료로 해주자. 그런 것이 좋다. 아니다. 선별적 복지로 가자. 모두 다 두면 이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만 주자 하니까, 야, 그러면은 선별적으로 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공개돼야 돼. 예. 특정인의 소득이 낮다는 게 공개돼야 돼. 야, 그러니까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이제 교실에서, 야, 그 무상으로 먹게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뭐 이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이제 노출되는 거죠. 예, 그거 좋지 않아. 차라리 그냥 모두 다 주면 좋잖아. 여기 이제 보편복지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복지 수급 대상자가 됨으로써 특정인의 소득이 낮은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배려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거든요. 선별적 복지라는 건 소득 수준이 낮거나 복지 혜택이 이제 절실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요게 좀 더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를 하려면 그 선별해내야 되잖아, 사람들을. 그 선별하는데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국 쌤쌤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는데, 일단 복지에 투여되는 돈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보편적 복지가 좀 더 많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특정 집단에 한정하여 지원을 하게 되니까 재정 부담이 적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런 장점들이 있죠. 뭐가 좋을까? 이번에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그죠? 그 가구당 100만 원 받는 거 있었잖아요. 요것도 논란이 많았었죠. 모든 가구에 다 줄 거냐? 물론 이제 지원하는 비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아니면은 어떤 소득이 적은 가정에만 줄 거냐? 논란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군요. 자, 여기 밑에 문장 볼게요. 자료 1에 제시된 다양한 관점에서 강조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뭐라고 그랬더라? 아까 우리 자료 1,
요게 자료 1이었어요. 그죠? 예, 요 자료 1이었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권력, 명예, 재화 등을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 시스템 자본주의에서는 모두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을 준다. 했더니 이제 야, 기회만 평등하면 뭐해? 예. 결국은 힘 있는 놈들이 더 많이 가져가더라고.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많이 분배하더라고. 그래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주의에서는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요. 야,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 있잖아. 그 방법을 제대로 정하는 게 중요해. 예. 공정하게 어떤 절차를 정하면 그 결과도 정의로운 것이야 하는 절차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분배의 기준보다는 분배 절차의 공정성을 살피고 분배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공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여기는 이제 주석 교과서라서 뭐 답이 다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료 2를 참고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불평등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 사례가 업적, 능력, 필요 등 다양한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모든별로 토론해보자. 자, 시험 성적에 따른 진학 예를 듭니다. 시험 성적에 따른 진학은 능력이나 업적을 분배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대학의 주요 기능이 학문 연구에 있다고 할 때 학업 능력이나 성취를 선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뭐 제대로 하는 거죠.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학의 다양성 증진을 통한 사회 통합의 기능을 목적으로 할 때는 지역 균형 개발, 지역 균형 선발 얘기하는 거네, 그지? 그럼 취약 계층 우대 정책 등을 통해서 필요의 분배 기준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료 3을 참고하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근거를 들어 서술해보자.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이제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직을 지지한다. 그래서 뭐 어떤 양극화 해소에 효과적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다. 그렇기도 하겠네.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선별적 복지도 있다.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진다. 장단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그 사안별로 어떤 그 건건마다 좀 장단점을 잘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 있는 내용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교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